야, 한동열.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크고 오만했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그는 웃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처럼요. 그래, 옛날 생각나네. 너 맨날 내 심부름했잖아. 이재수는 막걸리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영광으로 알아.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콸콸콸. 막걸리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정장을 적시며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원 영통구 그랜드 플라자 호텔 2층 연회장. 48명의 동창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이재수는 빈 병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 야, 이거 예술인데? 꼭 중학교 때 그 모습 같아.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참았던 40년이 끝나가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청솔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점심시간. 그때도 이재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 우유를 부으면서요.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이제 1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1분 후 그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수원입니다.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디였나요? 한 줄로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6층 부장검사실. 창밖으로 수원천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 금박 글씨. 청솔중학교 82학번 동창회. 일시는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수원 영통 그랜드 플라자 호텔 2층 연회장.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40년.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박성호였습니다. 반장이었던 친구. 지금은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합니다.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렬아, 이재수도 온대. 괜찮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성호야.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색 파일철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 이재수. 직책 대성건설 대표이사. 혐의 업무상 횡령, 배임. 금액 87억 원. 저는 파일을 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수사해온 사건이었습니다. 대성건설은 수원 광교 신도시 재개발 사업 시공사였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자재 횡령, 뒷돈 거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 진술. 이재수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이었습니다. 후배 검사 정민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이재수 소환영장 기각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른 방법을 찾자. 어떤 방법이요? 저는 초대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토요일에 답이 나올 거야. 정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동창회 간다고요? 응. 이재수도 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요? 괜찮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준비했어.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교실 뒷자리 4교시 끝나고 이재수가 우유병을 들고 왔던 순간,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겠다고, 힘이 아니라 정의로 이기겠다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3번 만에 붙었습니다.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년째 수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정민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이재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장님, 내일 정말 가시는 겁니까? 응.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창회야. 공개된 자리고. 그래도 이재수가. 걱정 마. 내가 준비했어. 저는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펜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녹음할 겁니다. 불법 녹음 아닙니까?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증거로 못 쓰지. 하지만 범죄 진술은 예외야.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이거든. 어떻게 아세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봤어. 그 친구 술만 먹으면 자랑하거든.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동대도 대기시켜. 호텔 밖에서.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4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검사가 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재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그 오만한 표정. 그리고 내일 그가 지을 표정. 우유 냄새. 웃음소리.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살의 얼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이마에는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 소년보다 강렬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명함도 챙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동열.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조심해요. 응. 그 사람. 변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방법만 바뀌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던 소년. 그 소년이 지금 검사가 되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증거라는 방패를 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차창 밖으로 수원천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저녁이 될 것입니다. 오후 6시.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청솔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은 4층 끝 계단 옆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재수는 달랐습니다. 반에서 제일 컸습니다.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목소리도 컸습니다.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명이 무리를 이뤘습니다. 이재수, 최두환, 박기철. 선생님들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이재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우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병. 학교 매점에서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야, 한동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너 오늘 숙제 안 해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는 다 해왔습니다. 그는 숙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 요즘 건방지더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말투 봐라. 야, 이 새끼가 반말도 못하냐? 그는 웃었습니다. 최두환과 박기철도 웃었습니다. 이재수가 다가왔습니다. 우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야, 고개 숙여. 저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을 기울였습니다. 우유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유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턱에서 떨어져 도시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재수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말 조심해. 그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종이 울렸습니다. 5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우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로 씻었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동렬아, 무슨 냄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유 냄새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법전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책이었습니다. 형법총론.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검사가 되겠다고. 법으로 이기겠다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야, 한동열. 오늘 반찬 뭐야? 김치하고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1이네. 저는 도시락을 내줬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거역하면 맞았으니까요. 야, 매점 가서 우유 사와. 바나나 맛으로. 네. 저는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천천히 갈 수 없었습니다. 늦으면 또 맞으니까요. 어느 날은 최성훈이가 당했습니다. 성훈이는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 유난히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성훈이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야, 최성훈. 너 오늘 못 사왔어? 이재수가 다가왔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재수야. 오늘은 내가 좀 배가 고파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감히 이재수에게 거절의 뜻을 비쳤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재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뭐? 내가 배고프다고? 미안해.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이재수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성훈이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뚜껑을 확 열더니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밥 위에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작은 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거 없네. 그리고 이재수는 그 도시락을 성훈이의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재수야, 제발. 성훈이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이재수는 차갑게 웃으며 도시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싸아.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얼굴에 붙었고 김치가 교복깃에 걸렸습니다. 하얀 쌀밥이 어깨와 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교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훈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울면 더 맞을 테니까요. 다음부터 말 잘 들어. 알았지? 이재수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본 것처럼요. 저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이 분노를, 이 무력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밥을 털어냈습니다. 교복에 묻은 반찬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냄새를 맡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감히 이재수에게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재수의 형이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하고 창피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어린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겠다고요. 그 다짐이 제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저는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번이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재수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야, 한동열. 저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매점 가서 빵 사와. 크림빵으로. 지금요? 그래, 지금.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원이 있었습니다. 점심값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매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매점에 도착했습니다. 크림빵을 샀습니다. 다시 뛰어 올라갔습니다. 4층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재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저는 빵을 건넸습니다. 그는 받아들고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거스름돈은?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50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수는 5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그날 저녁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저녁까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동렬아,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어디 아파?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법전을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되겠다고. 반드시 법으로 이기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수원지검 경제범죄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우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어. 증거는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게 없어. 그래도 동창회에서 녹음한다는 게 술자리야.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방심해.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재수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전에도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단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엔 주먹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돈과 권력으로.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계획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마이너스 그랜드 플라자 호텔 2층 연회장.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동창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녹음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할 것 없어요. 같은 반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다만 만약을 대비해 당신이 호텔 주변에 대기해 주세요. 저는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최신형이라 음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법정 증거로 쓰기에 충분하죠. 정민우가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십니까? 저는 정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40년 전 이재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했죠. 제 친구는 머리에 밥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정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작전을 제안하는 건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도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임무는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말이죠. 정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5년 졸업 사진. 까마리를 한 학생들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마른 소년. 그의 눈빛은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줄 중앙에는 이재수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고. 저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살의 얼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이마에는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 소년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40년 묵은 상처와 석 달간의 수사와 그리고 정의. 모든 게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회색 정장. 내일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이재수의 비웃음 소리, 친구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저는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나야.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후 5시에 그랜드 플라자 호텔 주차장으로 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신호 보내면 즉시 올라올 수 있게. 영장은요? 긴급 체포영장 준비해뒀어. 내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집행할 거야. 네, 부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이재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습관, 말투, 자주 쓰는 표현들.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유도해야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습니다. 대화 시나리오, 예상 질문, 유도 방법들.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와이셔츠는 하얀색으로, 넥타이는 검은색으로, 명함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 위험하진 않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난 이제 소년이 아니야. 검사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조심해요. 응. 오후 5시.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랜드 플라자 호텔을 입력했습니다. 20분 거리.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원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팔달문, 화성행궁, 수원천. 익숙한 풍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그랜드 플라자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주차했습니다. 정민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장님, 준비됐어? 네. 영장 여기 있습니다. 정민우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문자 보내면 즉시 올라와. 알겠습니다. 부장님 조심하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기대만 있었습니다. 띵.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청솔중학교 82학번 동창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50 중반 나이.
한때 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동렬이야.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40년 전 반장이었던 그 친구. 이제는 중년의 배가 나온 평범한 한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야, 오랜만이야.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온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거든. 미안해.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을 못했네. 그래,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응. 그냥 회사 다녀. 공공기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청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공기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우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잡채 도시락을 빼앗기던 그 친구. 이제는 안경을 쓴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렬아, 오랜만이다. 진우야,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럭저럭.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최성훈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머리에 밥을 뒤집어 썼던 그 친구. 이제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렬아. 성훈아, 잘 지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점심시간의 기억을요. 그래, 뭐. 살만해.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수가 있었습니다. 회색 체크무늬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헤어젤로 말끔하게 넘긴 머리,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야, 다들 왔네. 이재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3명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최두한, 박기철, 김태식. 40년 전 그의 패거리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화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오, 진우 왔네. 잘 지냈어? 이재수는 김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제스처였지만 진우는 움찔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그래, 뭐하고 지내?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중소기업? 아, 그래. 나도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이재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대표고 너는 직원이라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동열? 이재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동렬아. 얼마만이야, 이게? 이재수는 큰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재수야. 야, 너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무슨 회사? 공공기관. 별거 아니야. 저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공공기관? 나도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근데 나는 공공기관이 아니야.
대성건설 알지? 건설회사야. 직원이 200명 넘어. 이재수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수원 광교 재개발 사업 받았어. 계약금만 300억이야. 300억. 그래, 대단하네. 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재수를 더 자극했습니다. 야, 근데 공공기관 다니면 월급이 얼마야? 한 400, 500? 그냥 먹고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하. 나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사는데. 작년에 배당금만 30억 받았어. 올해는 50억 받을 것 같아. 이재수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때처럼요. 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박성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건데 오늘 즐겁게 보냅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회장 가운데에는 둥근 테이블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재수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요리를 날랐습니다. 한정식이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나물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재수와 그의 친구들만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야, 술 마시자. 오늘은 40년 만에 동창회인데. 이재수가 막걸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테이블마다 막걸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병. 4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2잔, 3잔. 이재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이재수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이재수는 순식간에 막걸리 2병을 비웠습니다. 입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제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 동렬아. 이재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뭐? 너 공공기관 다니면 힘들지? 요즘 경기도 안 좋던데.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다고? 아. 나는 버티는 게 아니라 벌어. 알아? 이재수는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올해만 순이익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100억이야. 100억. 세금 떼고. 대단하네. 대단하긴. 머리를 써야 해. 사업은 머리 싸움이야. 이재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더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세금 같은 거. 그거 잘 처리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막걸리 잔을 입에 가져가며 이재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을 잘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박성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이재수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야, 그걸 몰라? 장부를 돌리는 거지.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고. 그럼 세금이 확 줄어들어. 그게 괜찮은 거야? 괜찮고 말고. 다들 하는 거야.
안 하는 놈이 바보지. 이재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낮춘다는 게 여전히 큰 소리였습니다. 내가 올해만 얼마나 아꼈는 줄 알아? 얼마인데? 50억. 50억을 아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요.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연회장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막걸리 병이 하나둘 비워지고 얼굴들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이재수는 이미 막걸리 3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야, 다들 잔 비워.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지. 이재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옆에 앉은 최두환이 막걸리 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습니다. 이재수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잔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마시는 척하며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수야, 너 회사 크다며? 직원이 200명이라고. 박기철이 물었습니다. 아첨하는 투였습니다. 이재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200명. 올해 신입사원만 30명 뽑았어. 내년엔 더 뽑을 거야.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머리를 쓰는 거지 뭐. 사업은 머리 싸움이야. 이재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더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공사 같은 거. 그거 잘 처리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잘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김진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이재수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야, 그걸 몰라? 자재비를 부풀리는 거지. 실제로는 100억짜리 자재를 쓰는데 장부에는 150억으로 적는 거야. 그럼 차액이 남잖아. 그게 괜찮은 거야? 괜찮고 말고. 다들 하는 거야. 안 하는 놈이 바보지. 이재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낮춘다는 게 여전히 큰 소리였습니다. 내가 광교 재개발 사업에서만 얼마나 빼돌렸는 줄 알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얼마인데? 최두환이 물었습니다. 87억. 87억을 빼돌렸어. 순간 테이블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87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야, 그런 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재수는 저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큰일? 야, 누가 알겠어? 감사 나와도 괜찮아. 왜?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 그래, 돈. 공무원들한테 좀 챙겨주면 알아서 조용히 넘어가. 작년에도 그랬어. 감사 나왔는데 담당자한테 5천만 원 줬더니 감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범죄 고백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뇌물 공여까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대단하네, 재수야.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을 하는 거구나. 저는 일부러 칭찬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재수를 더 우쭐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나는 머리가 좋아. 중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이재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억제되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도시락 먹고 싶으면 빼앗고 심부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그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야, 동렬아. 너도 기억하지? 맨날 내 우유 사다 주고 매점 심부름하고. 넌 진짜 말 잘 들었어. 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4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점을 뛰어가던 소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억해. 다 기억하고 있어. 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재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하, 그치? 그때가 좋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내가 왕이거든. 직원들은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해. 안 따르면 잘리는 거지. 간단해. 너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 갑자기 최성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재수가 성훈을 돌아봤습니다. 남 괴롭히고 법 어기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냐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재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최성훈.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너는 뭔데? 너나 잘 살아. 조그맣게 회사 다니면서. 이재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적어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 성훈의 말에 이재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뭐? 떳떳하게?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재수야, 진정해. 최두환이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재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40년 전에 밥 엎어졌던 놈이 감히 나한테 떳떳하게 살라고. 웃기지 마.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재수야, 이제 그만하자. 너무 취했어. 뭐? 내가 취했어? 난 안 취했어. 너희들이 문제야. 다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 내가 잘 되니까. 이재수는 막걸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흔들흔들 걸으며 저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한동열. 넌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지. 불쌍해. 나는 사장이야. 알겠어? 사장.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이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긴 뭐가 아냐?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세금도 안 내고 공무원도 매수하고. 다 되는 거야. 이재수는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과 흥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녹음기를 의식했습니다. 모든 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재수의 자백, 범죄 고백, 모든 것이요. 재수야, 앉아. 술 그만 마시고. 김진우가 일어나 이재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놔. 나 괜찮아. 그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막걸리 잔들이 쓰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45분.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야, 한동열.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재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옛날 생각나네. 너 맨날 내 심부름 했잖아. 이재수는 막걸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영광으로 알아.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콸콸콸. 막걸리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정장을 적시며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막걸리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장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막걸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 머리를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침착하게. 이재수는 빈 병을 들고 서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 야, 너 꼴 좀 봐. 똑같네. 중학교 때랑.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수건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재수야. 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뭐? 이재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너는 나한테 우유를 부었어. 친구들 도시락을 빼앗았고 최성훈이 머리에 밥을 엎었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재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린 학생이었고 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 왜 꺼내? 이재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 글자들이 연회장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동열.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재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검사? 그래. 나야. 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3년 경력의 수원지검 부장검사. 이재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짓말이지? 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한 모든 말 다 녹음됐어. 이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재비 부풀렸다는 것, 87억 원 빼돌렸다는 것, 공무원한테 5천만 원 뇌물 줬다는 것, 내 입으로 다 자백했어. 아니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술 마시고 한 소리야.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올라와.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수사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민우 검사님, 영장 준비됐죠? 네, 부장님.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정민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재수는 그 서류를 보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이재수는 소리쳤습니다. 함정? 내가 스스로 말한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재수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민우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이재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동렬아, 제발. 이재수가 애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동창이잖아.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40년 전 너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저 심부름꾼이었지. 아니야. 그때는 어렸잖아.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난 검사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범죄자를 잡는 게 일이지. 이재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이재수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재수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친구야. 살려줘라.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한동열. 이 새끼.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재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을 기다렸잖아. 복수하려고. 이게 복수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의야. 이재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연 회장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동렬아, 내가 검사였구나. 부장검사까지. 미안해. 말 안 해서.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성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렬아, 정말.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40년 전 그날을 위해서.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성호가 다가왔습니다. 동렬아, 너.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야. 내 일을 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성 성곽 아래로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형들, 나 먼저 갈게. 뒷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 조심해서 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 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야, 고생했어. 이재수는 경찰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지금 수원 서부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좋아. 내일 아침 구속영장 청구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호텔을 봤습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 40년을 기다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팔달문을 지나갔습니다. 수원천을 건넜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막걸리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장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그리고 왜 옷이 젖었어요? 아내는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다 끝났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40년. 다 끝났어. 아내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온다는 것을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살의 얼굴. 주름이 패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잘했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수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나올 것입니다. 대성건설 이재수 회장 87억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그 기사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예상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성건설 이재수 회장 긴급 체포. 87억 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동창회 술자리서 범행 자백. 검사 출신 동창이 직접 체포.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맑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졸업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5년 졸업 사진.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뒷줄 구석에 서 있던 작고 마른 소년. 넌 잘했어. 저는 사진 속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견뎠어.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이재수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법원 반응은 인용될 것 같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해. 4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게 풀린 것 같아. 복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거야.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았을 뿐이야. 정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부정 못해. 점심시간. 저는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점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점심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평화로운 점심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요. 그래? 당신이 체포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40년이 끝났다. 정의는 늦었지만 왔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